더군다나 의미 있는 이제 녹취 파일이 나왔기 때문에 이 녹취 파일까지 더해지면 결과적으로 유죄를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중요한 것은 특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는 아마 증거가치 판단을 이전 정부에 있던 검찰에서 한 것과 다르게 아마 주가 조작에 가담한 그런 걸로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하나 더 짚어야만 하는 게 뭐냐면요. 네네. 이게 김 여사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녹취 파일의 입수 시기에 따라서 검찰이 이런 것들을 뭐 일부러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외압에 의해서 봐주고 특혜를 주려고 했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는 이 겁니다. 녹음 파일이 왜 지금에서야 그렇죠. 발견됐느냐.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지금 발견된 게 입수가 된 게 맞느냐. 입수는 오래전에 됐는데 이것이 보도가 되거나 밝혀진 게 지금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답을 해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관련 녹음을 파일을 수백 개 확보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주가 조작을 인지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녹음 파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사실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이 쭉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7월, 그다음에 10월에 결론을 내렸는데 과연 수사 과정에서 그 전에 이제 도이치모터스의 어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권오수 회장이랄지, 그다음에 관련된 이제 우리가 주가 조작 세력들 있잖아요. 네. 뭐 이모 씨, 김모 씨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통화 녹취 내역을 확보를 못했을까? 이게 지금 사실은 서울고검에서 다시 수사를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서 이 녹취록이 또 확보됐다고 언론에 보도가 된 거고, 이 내용이 보면 주가 조작 공범 측에다가 이익이 나면 40%를 주기로 했다랄지 이제 이런 그게 내용이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런 40%의 수익의 40%를 주겠다. 그럼 엄청난 수익이죠. 그러면 내 계좌를 마음대로 하고 수익을 낸 다음에 수익의 40% 달라. 이거 자체는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계좌를 넘겨줬다는 거고, 경우에 그 계좌에 이제 돈을 만약에 입금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주가 조작에 쓰이도록 어떻게 보면 방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아마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그 관련된 큰 손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유죄 판결 났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유죄 판결 날 때도 김건희 여사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서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하나씩 다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검찰은 앞서서 봤더니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검찰 입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권모 씨를 믿고 수익을 기대하며 권모 씨의 소개에 따라 제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기거나 권모 씨 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거래에 응한 것으로 피의자의 계좌와 자금이 권모 씨의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혐의 없음. 주식 거래를 주가 조작이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검찰에서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상황이. 자, 계좌를 단순하게 빌려줘요. 신경을 하나도 쓰지 않아요. 수익이 있는지 어떻게 알죠? 수익이 있는데 그 수익의 40%를 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돈을 벌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닐까요? 그럼 그 방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이게 많은 사람의 일반적 추측입니다만,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줘야 될 위치에 있었고, 그동안 수많은 논란 속에서 이 정치라든가 많은 공적인 부분이 사회적인 어떤 혼란이라든가 사회적 비용을 치렀어요. 네. 그러면 이것을 이제는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의혹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굉장히 개연성이 큰 합리적인 의심에 해당하는 의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기존 수사 결과를 좀 뒤집힐 수가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 이제 분위기는 뒤집히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요. 저 녹취 파일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쩐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손모 씨 이런 사람들이 유죄 판결 났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검찰에서 무혐의할 때는 상당히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에 대해서 무혐의를 주기 위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맞고 또 유죄가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검찰은 증거의 가치 판단에 있어서 무죄 쪽으로 평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서울 고검에서 다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제 뭔가 이게 증거 가치 판단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 더군다나 의미 있는 이제 녹취 파일이 나왔기 때문에 이 녹취 파일까지 더해지면 결과적으로 유죄를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중요한 것은 특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는 아마 증거 가치 판단을 이전 정부에 있던 검찰에서 한 것과 다르게 아마 주가 조작에 가담한 그런 걸로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하나 더 네. 짚어야만 하는 게 뭐냐면요. 네네. 이게 김 여사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녹취 파일의 입수 시기에 따라서 검찰이 이런 것들을 뭐 일부러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외압에 의해서 봐주고 특혜를 주려고 했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는 이 겁니다. 녹음 파일이 왜 지금에서야 그렇죠. 발견됐느냐?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지금 발견된 게 입수가 된 게 맞느냐. 입수는 오래전에 됐는데 이것이 보도가 되거나 밝혀진 게 지금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답을 해야 그동안의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넘어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건희 특검법, 그러니까 특검팀이 지금 특검보 4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속보를 보면은 이 특검보들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변호사님, 특검 수사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일단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까지 일단 무혐의 받은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과연 적절하게 결정을 했느냐 이런 네. 부분이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한 16개 돼요. 네,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특검 대상이 안 될 것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논문, 허위 논문 이런 건 사실은 특검에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이미 뭐 여러 가지 관련된 학교에서도 뭐 학사 논문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공소시효가 지난 건데 특검이라는 것은 처벌할 수 있는 걸 수사해서 기소를 하는 게 특검이거든요. 그래서 16개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제외할 건 좀 제외하고 이제 본질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이제 본질적인 수사라는 것은 뭐 저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도이치모터스랄지 명품백이랄지 건진법사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또 명투행과 관련된 공천 개입이랄지 이런 본질적인 수사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에서 수사가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어받아서 할 거예요. 네. 하는데 여러 가지 굉장히 김건희 여사 측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 이제 검찰 자체는 윤석열 정부 때의 검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편을 봐줬다고 한다면 특검 자체는 이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가혹한 조사가 시작이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